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 가장 먼저 알아볼 뉴스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소식이에요. 부고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남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26일 향년 89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의 주동 세력이라는 낙인과 직접 선거로 당선된 첫 대통령이란 상반된 수식어를 짊어졌던 삶을 살았는데요. 사실 노 전 대통령 인생 자체가 지금 후에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으나 군부 독재와 민주화 운동이라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따릅니다. 네. 지금 사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군부 반란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우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그러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혹시 가능한 건가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아.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라고 붙이는 것도 군부 네. 반란자한테는 과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도 노태우 씨라고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각하라고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법에는 호칭 문제까지는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5대 신도시 200만 호 건설을 시작으로 인천 신공항,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확장,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요. 또 특히 북방 외교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많은 그 시절에 있었던 인권 유린부터 시작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세상을 떠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각자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남겨서 재임 중에 업적도 참 평가가 갈리잖아요. 국립묘지 안장 허용을 할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만났습니다. 후보 선출 16일 만인데 정치적인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의식을 했던 것이고요. 50분간 차담을 진행했지만 기후 위기 변화나 경제 정책 등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고 선거 전국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후에 대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면 안 가본 곳을 빠짐없이 다 가보려고 한다라고 이 후보가 얘기하니까 문 대통령이 방역을 잘해서 이번 대선에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특히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 모질게 굴었던 부분을 사과한다고 이 후보가 얘기하니까 문 대통령이 1위 후보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 심정 아시겠죠? 라고 답했다고. 네. 예. 근데 이 만남 자체를 야당에서는 굉장히 맹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대장동 수사 가이드라인 쳐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얘기를 안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네. 이거는 이 만남은 그러니까 이낙연 전 후보와 만나고 나서 만난 거지 않습니까? 네. 아마 원팀 만드는 데 있어서 정리를 하는 의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뒷거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후보가 되고 나면 대통령하고 만나죠. 국민의힘 보통 만나죠. 네, 보통 만나죠. 지금 비판하고 있는 야당 후보들도 과거에 만나지 않았을까? 네. 예, 맞습니다. 피장파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선 경선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을 했습니다. 4지 선다형인데
또 이걸 두고서 홍준표 의원의 요구가 반영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국민의힘 선관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 방식은 경선 후보 4인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네. 이 후보와 가상 1대1 대결을 가정한 뒤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지를 묻기로 했다. 저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원희룡, 이재명 유승민,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이 넷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 측이 주장한 사지선다형을 골자로 근데 질문 방식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말해온 1대1 가상 대결로 채택한 것.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을 같이 받아들였다라고 절충합니다. 이야기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특정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캠프의 의견을 3번에 걸쳐 수렴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라면서 여론조사 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딱 잘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상 1대9도 모두 불러준 뒤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 한 차례 묻는 것이 네. 여기 언론에서 뭐 사실상 사지선다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지자들은 마음속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까봐야 아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문항이 너무 길어서 혹시 중간에 응답하지 않을 확률도 높다고 보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아서는요. 네. 야당 후보를 정하는 여론조사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예, 정치 고관여층을 끝까지 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고관여층이 대체적으로 당원이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작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3, 4일에 여론조사 진행이 되고요. 1일부터 4일까지는 당원 투표 이게 각각 50%씩 합쳐서 이제 5일에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예. 이야기 그때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제 넘어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하고 있는 소위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오늘 오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죠. 지금 나왔는지 제가 아직까지 확인 못했는데요. 저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나온 걸로 보고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분수령입니다. 네. 이 부분은 향후에 누가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든 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네, 이 공수처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1호죠, 1호. 네. 사실 이 부분에서 작년 4월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원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키 역할을 했다. 이렇게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때의 손준성이라는 사람의 직책이 네. 검찰총장과 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발사주와 직결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공수처는 또 송 검사 함께 일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2담당관실의 수석검사 수사관도 잇따라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찌 되었든 혐의는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예, 확정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서 파장이 더 또 네. 손준성 검사가 여기서 난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증거로 드러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적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확대될 것인지 여기서 끝날 것인지 모르나 예, 굉장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송 검사는 혐의 자체도 전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은 충돌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대선 전에 또 다른 뭔가가 터지면 큰일, 뭔가 또 이슈가 커지는 거니까요. 예. 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1,100억 원대 대출을 알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3천만 원을 받은 A씨에 대해서 전방의 계좌 추적을 벌인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상하게도 검찰은 이 A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혹시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이거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봐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검 이게 중수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대출을 1,155억 원 대출, 그러니까 그게 1년 뒤에 대검 중수부에 수사를 해서 100억, 10억 수수료를 확인을 했는데 입건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안 했던 네. 것이죠. 그리고 4년 뒤에도 뭔가 없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을 알선하는 이 사람의 계좌, 가족의 계좌, 회사 계좌, 자금 흐름 전방위로 추적을 했고 그 증거가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대장동에 들어간 자금의 흐름이 다 파악이 됐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당시 중수 이과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A씨의 사건을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 입장은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 그래서 예. 그때 뭐 봐주게 수사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윤 전 총장 입장은 중수부 3기과와 130여 명의 수사팀이 투입돼서 네. 3,300여 명을 조사한 사건이다. 개별 계좌 추적 여부는 기록을 보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그 누구도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 덮어주거나 봐주게 수사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윤 전 총장 측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혐의가 풀리는 건 아니고요.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A씨가 김두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뇌물 전달에 관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뇌물 전달 과정에서 자금 세탁 등의 수사에 필요한 사유를 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밝혀지면 또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0년 전 대검 중수부 수사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